2023년 6월 19일 오후 5시 2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19일자 장 마감됐잖아요. 일단 시간 내에서 좀 진행 중이긴 하지만 가장 주목받았었던 이슈들과 종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원래 항상 했었던 건데 제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안 되고 있어가지고 못 만들고 있다가 이제는 조금 천천히 좀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매일 올릴 생각이고요.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개인이 4,300억 원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3,500억 원, 기관이 770억 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4,917억 원을 매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개인을 제외한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은 전체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2,291억 원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2,017억 원, 기관이 114억 원, 프로그램이 1,598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아마 이 두 개는 같이 묶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전에 제가 항상 이제 방송을 좀 하고 있거든요. 생방송 같이 이제 그리고 오전에 생방송 하고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 들어와서 같이 주식 정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매일 오전에 생방송 요즘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달러는 약간 상승했고요. 그래서 뭐 크게 상승은 한 건 아닌데 1288원 정도로 일단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이 저번에 상승성을 반납을 하고 있죠.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표들이 과도한 수준으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이제 강력한 테마로는 역시나 재건이 있었습니다. 21일부터 열리는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국내 상장 기업들도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함과 원희룡 장관이 우크라 재건 사업 폴란드, 독일, 일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일단은 원희룡 장관이 폴란드를 일단 경유를 하면서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었어요. 유튜브 영상으로.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그러니까 전체 직접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폴란드 쪽에 이제 방문을 해서 일단 내용들을 전달한 유튜브 영상이 있었었는데 아마 그 영상들로 인한 부분들 그리고 21일 이제 재료성이 좀 있었었기 때문에 아마 재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고 있고요. 종목들은 RBK 그룹과 삼부토건, DYD, SY, 국보, 웰바이오텍, 다스코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RBK 그룹 광통신 사업을 하고 있죠. 이노인스트루먼트 얘네는 이제 자회사 지분율의 이제 100%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홈페이지로 우크라이나 통신 장비 서비스 공급업체로 DPS와 손을 잡고요. 우크라이나 통신 장비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뽑히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키이우의 위성 도시 이르핀시와 공동 재건 사업 프로젝트 MOU 체결 이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은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삼부토건이 상승을 하게 되면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인 삼부토건 후발자로 불리는 종목입니다. DYD. 그렇기 때문에 삼부토건이 상승을 했을 때 DYD가 같이 움직인다는 그런 내용적인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지난달 유로인베스트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 JV를 설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각서 체결을 이룬 바가 있었기 때문에 주목도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강력한 테마 재건 플러스 모듈러 주택이라고 이제 적어놨어요. 재건이 상승을 할 때 모듈러 주택까지도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일 때도 모듈러 주택이 움직였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이 어떻게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제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번과 같은 내용이지만 모듈러 주택은 엄연히 다른 테마입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1200조 원의 규모의 우크라 재건 사업의 수주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지. 일단 관련주 종목들은 금강공업, 자연과 환경, SY, 재련건설, 범양건영, 다스코, 덕신하우징 한 번씩 다 들어봤죠. 사우디 관련주기도 했었고 뭐 윤석열 대통령 테마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보셨던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특별한 종목은 금강공업이죠. 모듈러 건축 필수 자재인 고성능 판넬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습식 공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 지난해 2월 유상증자가 진행이 됐었죠. 할로우 코어 슬래브 공법의 콘크리트 제품 양산 공장을 이제 건설 투입할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SY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을 제조 중이죠. 저번 달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참여했다는 내용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좀 좋을 만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세종 행복주택 단지를 모듈러 주택으로 제조법을 영위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 건설업체 종석회사 모듈러 주택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거를 잘못 썼네요. 계룡건설인데 어떤 법양건영은 종합건설업체 종석회사 모듈러 주택 제조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덕신하우징 모듈러 건축 시장이 증가하고 데크 플레이트 전문 제조업체죠.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강력한 방산 테마가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었죠. 그리고 유럽 지역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상태다. 종목들로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스페코, 에스콘의 현대로템, 퍼스텍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그 다음에 2분기 실적에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나라의 방산 테마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뽑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K9 자주포, 폴란드 수출한 이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페코, 하만전기를 방산물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해군에 독점적으로 납품 중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스콘의 영국 BSS 파트너로서 국내 레이더 판매와 유지 보수를 담당합니다. 에스코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우리나라 방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K2 흑표전차 및 차륜형 장갑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퍼스텍 방산 관련주고요. 지뢰 제거 관련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들어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드론 테마도 약간을 가지고 있어요. 퍼스텍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강력한 테마 마지막으로는 배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배터리인데 폐배터리 쪽으로 좀 나눴고요. LG 엔솔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하는 폐배터리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동맹이 매우 기대됨으로써 폐배터리 시장도 매우 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25년 향후 25년쯤이면 600조 시대가 나올 수도 있다. 폐배터리 시장에서. 그중에 이제 PJ메탈과 유로를 정리를 해봤는데 PJ메탈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었고요. 물론 그게 이제 과거 10일 전에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권이 있었던 플러스 풍전비 처리,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위한 취득 목적으로 내용이 나왔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나왔었던 기사였었는데 PJ메탈이 좀 주목도가 있었었고요. 유로 같은 경우는 최근 자회사 유로 머티리얼즈 설립 등기 마무리, 사업 목적인 폐전지 재활용 제조업, 비철금속 1차 재련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 위에 애들보다는 그렇게까지 많이 주목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현재로서는 있었다는 거. 그의 주목해볼 만한 테마 동국홀딩스, 동국제강, 동국CM, 이렌시스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동국홀딩스, 동국제강, 동국CM은 세계사로 분할 상장을 했죠 지금. 그래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존속법인 동국홀딩스, 신설법인 열연사업회사 동국제강, 냉연사업회사 동국CM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이렌시스가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영국 경쟁 시장청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 승인 이렌시스는 로봇 청소기에 사용되는 감속 모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납품 중이고요. 국내 80%를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간단하게 또 오늘 오래간만에도 했는데요. 되도록이면 이제 이렇게 시황 정리를 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